이번 강의는 오행 15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각각 오행을 생극관계로 놓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개수로 따지면 약 50개밖에 안 되지만 또 그걸 가지고서 파생시켜서 2차, 3차 계속 연구해 간다면 상당히 또 적지 않은 분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연구 하셨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제 장을 달리해서 제3장 오행의 음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 음양과 음양 오행의 차이가 있을까요? 음양 오행은 음양과 오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로따로 보는 거죠. 오행 음양은 오행의 음양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행의 음양이란 목화토금수를 음양으로 확장시킨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만 쳐다보면은 그야말로 글장난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음양은 앞으로 명리학을, 자평 명리학을 공부하는 끝까지 계속 가야 될 공식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주를 본다는 것은 간지를 보는 것이고, 또 간지란 천간이 위주가 되는 것이고, 천간이 뭡니까? 바로 오행의 음양이죠. 그래서 천간에 대한 의미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 초입에서 오행의 음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정리해 놓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데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목에 대한 음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행의 음양에서 목의 음양은 어떻게 볼 것이냐? 목이 하나 있는데 이 목이 목으로 존재할 때는 오행이겠죠, 당연히. 오행으로 존재할 때는 목입니다. 그런데 이 오행이 음양으로 나누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는 양이 될 것이고 하나는 음이 되겠네요. 자, 양과 음으로 나뉘었을 때 양의 목, 이것은 부호를 갑이라고 이름을 짓고 음의 목은 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목의 양, 너무 길다 이거죠. 목의 양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갑이라는 이 글자로 대신 사용하게 됩니다. 목의 음은 을이라는 글자로 대신하게 되는 거죠. 이 부호들이 또한 뭔가를 의미하고 있는 목의, 그냥 목에서 갑이 아니라 목의 양이 갑이고 목의 음이 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목이 양으로 양과 음으로 나뉘어서 대입했을 때 이 갑과 을은 어찌 보면 목과 같은 듯 하지만 이미 이것이 나누어진 이상에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 3학년 1반이 있다. 3학년 1반이 40명이다. 이때는 그냥 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학년 1반이 투표를 해서 반장과 그냥 일반 학생으로 나눠졌을 때 이것은 바로 목의 음양으로 구분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장이라는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 역할을 맡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는 분명히 다르죠. 이러한 분명히 다른 역할 분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목이 음양으로 나뉘는 단계까지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의 양을 우리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동물, 움직이는 모든 것은 목의 양, 즉 갑에 의한, 갑이라고 하는, 갑이 하는 그 역할로 대신한다. 동물이 무엇입니까?
동물이란 토끼. 토끼 동물인가요? 네, 맞죠? 예. 자동차는 동물인가요? 네,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다면 동물입니다. 서 있는 자동차는 식물이겠군요. 동물과 식물의 개념은 이렇게 나뉩니다. 목이 음양으로 분화하게 되면 그 음양은 동물과 식물이라는 제법 개념상도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데까지 정리가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그 움직이는 것이 다 동물이고 갑이다. 사실 갑은 어찌 보면은 미사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부지런히 나아가는 듯한, 그것도 위를 향해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 쫙 뻗은 이것이 바로 속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도 있고 비행기처럼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동물이라는 영역 속에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물, 무정물 구분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전부 다 동물로 보는 것입니다. 동물 자체가 뭡니까? 움직이는 물질이죠.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식물은 가만히 심어져 있으면 됩니다. 즉 놓여 있는 것. 가령 뭘까요? 사물, 장롱이든 책상이든 책상 위에 책이든 책 옆에 찻잔이든 가만히 있는 그것은 모두가 식물이 될 것이고 그 식물은 을이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을이다. 동물은 갑이다. 식물 그러면은 소나무나 또는 채송화 이런 화초나 초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식물이죠. 우리가 역학적으로 오행의 분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즉 소나무, 채송화도 동물로 보는 겁니다. 왜 동물이냐? 계속 움직이니까 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새로운 꽃이 맺히고 또 새 순이 나오고 뿌리도 계속 뻗어나가죠. 그것은 동물이다. 그래서 식물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식물을 가지고서 대입하게 되면 그 개념에 갇혀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철학적으로 봐야 되는 그 관점과 어떤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용어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오는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갑과 을, 즉 목의 양은 동물이다. 목의 음은 식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모든 사물, 그렇죠? 모든 사물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들, 모든 사물은 다 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데 이제 오행의 음양을 가지고 역추산해 보니까 그럼 모든 사물은 목이구나. 가령 바위는 어떨까요? 바위. 앞산에 또는 산에 있는 수반에 있는 이런 바위는 보통 오행으로 볼 때는 금 그렇게 하는데 별 의미가 이견이 없죠. 바위는 금이다. 네, 좋습니다. 크게 그 문제 가지고 싸우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십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돌은 가만히 있을 때 식물이다. 즉 을이다. 이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주풀이 할 때 아마도 또 하나의 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은산 철벽 같은 거대한 암벽이 앞에 기다리고 있게 됩니다. 이 식물이라는 말에 갇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물은 을이다. 이 사물이 움직인다면 그때는 갑이다. 갑과 을이 분리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죠. 자동차가 정상적인 자동차라면 서 있을 때, 주차장에 있을 때는 을이 되었다가 시동 걸고 달려갈 때는
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이 돼도 또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순간순간은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제논의 화살처럼 순간순간을 나눠서 정지된 화면으로 본다면 역시 을입니다. 그렇다면 을과 갑을 분리할 수 있을까요? 하는 얘기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을을 체라고 봅니다. 오행, 목의 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목의 체라면 갑은 목의 용이 되겠죠. 체와 용으로 봐도 될 것이다. 즉 어떤 식물이 움직임을 가졌을 때는 쓸모가 생긴 것이다. 가만히 있을 때에는 그 자체로 쓸모 있기도 하긴 합니다. 수석이 가만히 있어도 이미 쓸모 있는 거죠. 수석을 쳐다보고 그 마음이 움직인다면 제대로 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갑과 을이 분리될 수 없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이치. 그것을 절집에서는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란 말은 하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만은 둘이라고 말할 수 없다. 분리된 게 아니다. 그죠? 단단하다와 돌 또는 흰색과 돌, 흰 돌 이런 것이 분리될 수 있느냐,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리들이 장자에 나옵니다.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철학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을 속에 갑이 있고 갑 속에 을이 있다. 이것이 목인데 그러기 위해서 목은 계속 성장한다고 그랬죠. 목 설명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움직이는 과정을 우리는 진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하는 과정이다. 즉 목은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오행인데 이것이 음양으로 나누어서 관할 때에는 동물과 식물로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논리는 낭월이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죠. 대만의 학자 하근청 선생님께서 관찰해준 힌트를 가지고 부연 설명하고 궁리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결과를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목의 음양은 동물과 식물로 정리하는 것 참 기발하고도 놀라운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철학 세계, 오행의 세계가 새롭게 보인다는 그런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